자, 이번에 FA가 열리고 우리 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네, 다룰 이야기도 더 이상 없고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도대체 왜 100억이냐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강백호 선수를 보고 도대체 이 선수가 왜 100억에 거론이 되는지 이 선수의 스탯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결심했고 하나와 기아가 궁금하다. 끝? 아니다. 100억 원 유력 강백호 박찬호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 자, 일단 롯데 자이언츠는 결심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구단은 오히려 하나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다. FA 최대어 강백호와 박찬호를 누가 행복하게 해줄까? 자, 그러면서 뭐 이제 8일에 발표하고 7일까지는 원 소속 구단을 통해 KBO 신청서를 보내고 이 8일에 발표하고 9일 0시부터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강백호와 박찬호 중에 오늘은 강백호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0대 중반의 클러치 히터가 언제 또 FA 시장에 등장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경쟁이 붙으면 결국 100억 원대 돌파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FA 계약은 특히나 미래 가치가 중요한데 강백호 선수는 이게 최대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26살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롯데 자이언츠가 좀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롯데 자이언츠는 홈런을 치는 타자가 없어요. 그래서 소총부대 이게 단타를 많이 치니까 강백호 선수가 장타가 되는 타자이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가 오면은 조금 맞춤형 타자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이글스도 사실은 지명 타자 자리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뭐 손아섭 선수가 있기는 한데 손아섭 선수와 강백호를 비교하면 당연히 강백호 선수를 쓰는 게 맞고 물론 돈 차이는 많이 나지만 뭐 하나라는 구단의 특성이 또 돈을 아끼지 않는 구단이기도 하고 이게 LG하고는 어떻게 이어지냐? 만약에 하나가 강백호에게 뛰어든다. 그러면 우리 박혜민 주장에게 뛰어들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래서 FA 시장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팀의 이런 움직임도 우리 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과연 이 하나 같은 경우는 뭐 BFA 노시환의 단연 계약 제시 가능성도 있고 내부 FA 손아섭 이슈의 변수가 있고 뭐 어쨌든 과연 강백호 선수가 어디로 갈지. 자, 일단 강백호 선수는 지명 타자죠. 자, 지명 타자라 함은 원래는 어떤 선수가 가져야 되냐면 수비는 참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타격만큼은 주전 그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수비 포지션의 선수보다 타격이 좋아야 이 선수를 지명 타자로 쓰는데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최용호 선수죠. 수비는 안 하지만 타격이 끝내주는 이 최용호 선수야말로 그야말로 지명 타자에 최적화된 타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3루수를 받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3루수 수비를 보지 못하는 최정 선수도 거기에 일치할 테고 두산의 김재환 선수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최영우, 김재환, 강백호, 최정 선수가 대표적인 지명 타자 자리에 나오는 선수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최용호 선수가 일단 기록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오펜스 WAR이 무려 4.37로 다른 세 선수가 1점대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WRC 플러스를 보면 최용호 선수가 무려 157.6, 김재환 선수가 118.1, 강백호 선수가 125.9, 그 다음에 최정 선수가 126.5 이렇게 되는데요. 김재환 선수는 이제 실제로 수비를 많이 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지명타자 자리라 함은 특히나 롯데에서 왜 이 선수를 탐하고 있냐, 노리고 있냐? OPS죠. 장타율이죠. 장타율이 강백호 선수가 지금 최용호 선수가 5할 2푼 9리인데 강백호 선수가 4할 6푼 7리, 최정 선수가 4할 8푼 1리로 확실히 한 방을 쳐주는 타자가 강백호인 건 맞아요.
그리고 출루율도 최용우 선수가 무려 3할 9푼 9리, 그 다음에 강백호 선수가 3할 5푼 8리, 최정 선수가 3할 6푼으로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출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한 방 칠 것 같으니까 조금 어렵게 상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머지 구단들은 지금 지명타자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롯데의 전준우 선수는 확실히 지명타자에서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홈런이 없다는 게 다소 아쉬운 점이라, 이게 사실 롯데 입장에서도 애매한 게 전준우 선수가 이미 지명타자로 있는데 강백호 선수를 사오는 게 맞냐? 그럼 강백호는 수비를 어디를 봐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FA 시장이 애매한 경우는 있습니다. 뭐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더 애매하죠. 그래서 이 밑에 선수들은 이제 사실 지명타자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대타자원에 가까운 선수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강백호 선수가 그런데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어요. 그 세부 지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강백호 선수가 삼진율이 17.3%로 최용우 선수의 17.9%, 최정 선수의 23.2%, 김재환 선수의 23.6%보다 가장 낮아요. 홈런 치는 타자들, 장타를 노리는 타자들은 기본적으로 삼진율이 높은데 강백호 선수는 이 선수들 중에서는 삼진율이 가장 낮다. 그리고 본래 또 나름 준수하게 12% 정도 얻어냅니다. 그래서 볼삼비라고 하죠. 볼삼비가 최용우, 최정, 강백호, 김재환 선수 중에 1등이다. 요거는 강백호 선수의 굉장한 장점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헛스윙률 뭐 이런 것도, 사실 이 헛스윙률이라는 게 컨택률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바비비랑 이어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공을 방망이에 맞춰야 이게 안타가 되던 아웃이 되던 더블 플레이가 되던 뭐 운이 좋은 안타가 되던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이 컨택률도 강백호 선수가 가장 좋아요. 최정, 최용우, 전준우, 그 다음에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확실히 요 강백호 선수가 좋고요. 요 스트라이크는 뭐냐면은 스트라이크 퍼센트인데 상대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굴욕적인 건데 안치홍 선수에게는 무려 67.3%의 스트라이크를 던집니다. 근데 강한 타자일수록 스트라이크를 잘 안 던지겠죠. 그게 최정과 최용호와 강백호인데 둘 다 61%대로 투수들이 좀 피해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스윙률이 강백호 선수가 가장 낮다 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타자라는 거죠. 그래서 스윙 대비 컨택률도 78.8%로 최정의 73.2, 최용우의 77.8보다 강백호 선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 밖의 컨택률도 19.5%로 나쁘지 않다. 스트라이크 존 안은 이상하리 많지 좀 스윙을 안 하기는 해요. 60.6%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ABS 끝자락에 걸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강백호 선수의 장점은 저는 포심에 강하다. 최정, 최용호보다 포심에 가장 강하거든요. 어쨌든 이 타자는, 선발 투수는 마찬가지예요. 직구를 제일 잘 던질수록 이 선발 투수가 강한, 그러니까 변수가 없을 확률이 가장 크고요. 타자도 포심에 가장 강할 때 변수가 없을 확률이 커요. 포심의 안타율이 3할 4푼 1리로 최정의 2할 9푼 3리, 최용호의 3할 3푼 3리, 김재현의 3할 2푼 3리보다 가장 좋은 포심을 잘 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트 스피드가 아직 살아있다. 어린 선수니까. 자, 이 강백호 선수의 전성기는 아무래도 2021년이에요. 무려 오펜스 WAR이 6.94고 WRC 플러스가 168.7, 그리고 2019년, 2020년에도 WRC 플러스가 155, 152가 될 정도로 정말 리그를 폭격했던 강백호 선수가 뭐 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래서 2022년, 23년에는 경기 수도 되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WRC 플러스가 확 낮아졌고 타율도 낮아졌고, 그나마 25년도 올 시즌에는 조금 그래도 뭐 WRC 플러스가 125.9 정도로 좋아졌는데, 이 선수가 그러면 미래가 좋으냐라고 보시면 미래가 좋다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일단 이 선수가 삼진율이 지금 17.3%로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낮아요. 전성기 때 17.2, 16.2, 물론 21년도에 너무 잘해서 13.6이었는데 전성기 구간에 17% 정도의 이 피안타 그 삼진율이 지금도 17.3%로 똑같다는 거고요. 볼넷율도 11.9%로 많이 얻어내고 있어요.
전성기 구간과 약간 비슷하다. 그러면서 볼산비도 전성기 구간에 0.7, 0.7, 0.69로 전성기 구간과 비슷하고요. 일단 최악인 거는 이 선수가 바비비 꾸준하게 3할이 넘었어요. 꾸준하게 3할을 한참 넘었는데 올 시즌 2할 8푼 8리로 올 시즌에 운이 억수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타율 또한 전성기 구간보다 더 좋아. 순 장타율이 2할 1위가 될 정도로 이 선수가 장타 능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장타율은 1할 때에 머물러 있죠. 지금 대다수 지금 마지막 4년 동안은 2할을 넘긴 적이 없는데 지금 1할 7푼, 1할 2푼, 1할 5푼, 1할 9푼인데 올 시즌엔 순 장타율이 2할이 넘는다는 거. 그리고 득점권 상황에서도 3할이 넘는다는 거. 굉장히 아무튼 좋다. 그래서 이 바비비라는 거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타자가 친 공이 인플레이 수비 범위 내로 떨어졌을 때 실제로 안타가 되는 비율인데요. 만약에 바비비 노프타는 거는 타자가 인플레이 상황에서 안타를 잘 만든다는 의미로 컨택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비 실책 등으로 인한 안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간 운이 좋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바비비 낮으면 인플레이 상황에서 안타가 적게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컨택 능력이 떨어지거나 운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바비비를 보시면은 이 선수가 바비비 2할 8푼 8이잖아요. 원래 바비비 이 선수는 3할을 계속 넘겼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운이 더럽게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런도 보면은 2024년에도 26개, 그리고 올 시즌에는 경기 수가 한참 적은 369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5개를 쳤을 만큼 20홈런은 만약에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거고, 득점권 상황에도 강했는데 이 선수가 대타 상황에서도 놀랍다. 일단 득점권 상황에서도 OPS가 0.818로 나쁘지는 않은데 대타 상황에서는 작년에 무려 작년보다 올해 OPS가 1.54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강백호 선수가 나중에는 장성호 선수의 뭐 포수 포지션까지 문제가 있으면서 대타로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때마다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OPS가 대타에서 무려 올 시즌 1.5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럼 과연 미래가 좋으냐 라고 봤을 때 어떤 게 미래로 좋으냐면, 지금 보시면 최근에 전체 투구 대비 헛스윙률을 보면은 2019년에 9.7, 2020년에 9.8, 2021년이 전성기였던 그때 7.4, 그러다가 8.7, 10.5, 11.2에서 다시 9.4로 이 선수가 확실히 상향 구간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헛스윙률이 확실히 전성기 구간과 비슷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스윙 대비 컨택률도 75.9, 75.9였다가 올 시즌은 78.8로 확실히 좋아졌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안의 컨택률도 54.3, 49.8, 51.8, 51.3이었다가 55.8까지 확실히 좋아졌다. 이 선수를 기준으로.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밖의 컨택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지표가 물론 아주 만족스러울 지표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다고요? 바비의 운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명타자가 완전하게 돌아가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최영우, 최정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강백호예요. 이 세 선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명타자의 가치가 의외로 높다는 거예요. 물론 LG 트윈스 같이 10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지명타자가 아닌데 지명타자가 돼버리는, 체력 안배를 위한 지명타자가 되는 구간은 LG 트윈스밖에 없어요. 다른 구간은 타격이 안 되는데 늘 선수가 없어서 쓰고 있는 지명타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가치가 있는 강백호 선수, 여러분들의 생각은 100억이 적당한지 궁금한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